강릉으로의 귀향. 고요한 옛 풍경 강릉 앞바다. 해무가 자욱한 새벽. 파도가 오래된 방파제에 잔잔하게 부딪힌다. 조용한 작은 마을의 등불 아래. 이민주는 낡은 트렁크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집 앞에 멈춰섰다. 서울의 바쁘고 뜨거운 공기와는 사뭇 다른 바다 내음과 촉촉한 흙내음이 묵직하게 코끝을 스친다. 집 담벼락을 따라 핀 들국화. 오래전에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그리고 비록 작고 수수하지만 정감 어린 창문. 그 속엔 긴 병환으로 지친 어머니 숙자가 누워있다. 민주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짐을 옆에 내려놓자마자 곁에 있던 연인 유지원이 조용히 그 손을 잡는다. 지원,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이 어때요? 낯설어요? 민준 조용히. 여기는 참 모든 게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 드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자꾸 미래가 겁나. 엄마는 점점 약해지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지원은 민준의 불안한 눈빛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바닷바람에 날리는 머리칼을 손으로 정돈하며 작은 미소를 짓는다. 지원, 괜찮아요. 나도 곁에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힘든 것도 견딜 수 있어요.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낡은 집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약해진 숙자가 희미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민주는 뭉클한 얼굴로 지원을 바라본 뒤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으로 다가간다. 창 너머로 퍼지는 파도 소리, 낮게 울리는 갈매기. 마치 모든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민준, 속삭임. 이곳이 끝이 아니길. 아니,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게 충분할지도 몰라. 이상적인 며느리 초가을 강릉의 바닷바람은 한결 선선하다. 좁은 골목마다 해풍에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만개하고 작은 마을엔 늘 고요한 일상이 이어진다. 민준이 일하러 나간 낮, 지원은 숙자를 정성 들여 돌본다. 아침마다 직접 시장에 들러 싱싱한 생선과 야채를 고르고 손수 죽을 끓인다. 숙자에게 약을 챙겨주고 때로는 직접 머리를 빗어주거나 낡은 담요를 햇볕에 널며 자주 웃는다. 숙자 약하게 감탄하며 지원아,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내 아들이 정말 복이 많아. 이런 사람이 곁에 생겨서. 지원 미소 지으며 어머니 별 말씀을요. 저야 늘 받기만 했으니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민준이 저녁 늦게 귀가하면 집안은 항상 포근한 냄새와 잔잔한 웃음소리에 가득 차 있다. 동네 할머니들도 삼삼오오 마당가로 모여 수군대곤 했다. 이웃 할머니, 제호 처자는 참 부지런하더라. 우리 딸도 저런 며느리 좀 얻었으면. 다른 이웃 작게. 하루도 빠짐없이 어른 옆에 딱 붙어 있다더라. 말도 곱고 일도 잘하고. 명절 때는 산더미처럼 송편을 빚어 동네에 돌리고 시간 날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닦는다. 병색이 완연한 숙자를 목욕시키며 조심스럽게 등을 밀어주는 지원의 손길에는 상대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묻어난다. 숙자 눈시울이 젖어. 민준이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네가 오고 나서부터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진다. 지원, 어머니 위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녁이 내려앉고 모두가 잠든 뒤 지원이 혼자 부엌 창가에 앉아 조용히 먼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 그녀의 눈빛에는 어디선가 알쩔 수 없는 슬픔과 긴장, 그리고 지나가는 불안이 스쳐간다. 달빛 아래 지원은 작게 중얼거린다. 지원, 또 속삭임. 모두가 날 칭찬하지만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몰라. 이상적인 며느리로 칭송받는 그 이면. 지원은 점점 더 깊은 내면의 시면과 마주하고 있었다. 처음 느껴지는 암시 가을도 끝자락으로 치닫는 어느 저녁, 집안엔 바람 한 점 없이 묵직한 기운이 감돈다. 지원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산만한 눈빛을 보이며 집 구석구석을 은근히 살핀다. 민준이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 방을 비운 틈, 지원은 조심스럽게 작은 서랍장을 연다. 속에는
낡은 수첩들, 통장장,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에 적힌 강릉 해안가 소유권 글씨를 오래 매만진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고 지원은 다급히 서류를 도로 넣으며 아무 일 없던 듯 의자를 정리한다. 민준이 들어선다. 민준, 찡그리며. 지원아, 뭘 그렇게 들여다봐? 지원, 애써 태연하게. 아, 그냥 우리 앞으로 해둘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혹시 어머니가 남긴 문서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결혼하면 이런 것도 정리해야 하잖아. 민준, 그런 건 아직 이르지 않을까? 우리에겐 시간이 많잖아. 지원은 조용히 미소 짓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어딘가 미심쩍은 기색이 번진다. 며칠 뒤 지원은 가게에서 돌아온 숙자 곁에 앉아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낸다. 지원 살짝 돌려 말하는 어머니, 여기 집은 정말 오래되었죠? 땅도 함께 산 건가요? 숙자, 순박하게. 그래, 네 아버지가 정든 터니 하면서 산 거야. 은행 빚도 다 갚고 남은 건 이 집 하나뿐이지. 지원 미묘한 시선.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다 민준 오빠 앞으로 되는 거죠? 숙자. 그럼 네. 자식이니까. 그래도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주면 참 든든하지. 지원은 잠시 말이 없다. 침묵 속에서 민주는 두 사람의 대화를 곁눈질하며 복잡한 생각에 잠긴다. 밤이 깊어지자 지원은 다시 몰래 거실 금고를 열려 시도한다. 이번에는 열리지 않자 금고 앞에서 조용히 입술을 깨문다. 그녀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본 민준, 속으로 불안이 커져간다. 민준 독백. 왜 자꾸 집안 서류를 뒤지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원?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관계에 조용한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뒤척이는 밤들 강릉의 밤은 언제나 잔잔했다. 하지만 늦게울로 접어든 마을의 달빛은 왠지 괴이쩍게 느껴졌다. 민주는 요즘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저녁마다 구인 광고를 뒤져가며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동이 틀 무렵까지 바쁘게 움직였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 불안이 진득하게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어두운 골목을 한참 서성였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할퀴었지만 머릿속에 의문을 날리지 못했다. 어머니와 둘만 남게 된 지원이 요즘 어쩐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면 집안엔 은은한 중내음 대신 쿰쿰한 정적이 내려앉곤 했다. 어느 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CCTV 모니터에 빨간 불빛에 시선이 갔다. 강도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설치했던 작은 카메라였다. 무심코 영상을 돌려보던 그는 이상한 장면들을 하나둘 발견한다. 지원은 서고를 뒤지거나 어머니의 약통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침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가 곧 표정을 굳힌다. 민준의 목이 뻣뻣하게 굳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지원이 어머니 곁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다 갑자기 핸드폰 플래시를 켠 채 시계 옆에 놓인 장부를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다. 민주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밤마다 방에서 뒤척이며 혼잣말을 삼켰다. 민준 속으로. 지원이 대체 뭘 찾는 거지? 그저 어머니를 챙기는 것만은 아닌 듯한데 믿음과 불안이 뒤섞여 속이 다 뒤집힌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어머니 방에서 나오다 민준과 마주쳤다. 서로의 시선이 잠시 겹치더니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 딱딱한 목소리로. 요즘 왜 이렇게 약이나 서류에 관심이 많아?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지원의 눈빛이 삽시간에 날카로워진다. 애써 침착한 척 손을 씻으며 대답했다. 지원. 뭐가 문제야? 어머니 약도 장부도 내가 챙길 수 있는 건데 왜 그래? 민준. 근데 네가 매일 밤마다 뭘 뒤지고 카메라로 찍고 솔직히 이제는 조금 불안해. 지원 목소리가 높아지며 내가 혹시 무슨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처럼 형식적으로만 살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아프신 어머니 제대로 신경 쓰지도 않고? 민준 불신이 섞인 한숨. 네가 이렇게 말을 세게 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 알지? 그래도 적어도
내 가족 얘기는 나랑 상의해 줬으면 해. 지원은 대답 없이 그대로 거실로 들어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날 밤 민주는 아예 일을 마치고 집 근처 카페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차마 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원은 병실로 몰래 들어가 약통을 자세히 살피고 새로운 약병을 비교하듯 이리저리 들여다봤다. 어머니 숙자는 힘없이 자고 있었지만 지원은 방 안을 무표정하게 서성였다. 카메라에는 지원이 서랍을 수차례 열었다 닫았다가 장부 한 권을 꺼내 오랫동안 페이지를 넘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남았다. 거실을 어슬렁거리다 멈춰 선 지원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응시한다. 그녀는 지친 듯한 얼굴로 말을 뱉는다. 지원, 거울에 대고 속삭임. 이게 전부 내 몫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하던 민주는 침묵 속을 헤매다 지원이 작은 쪽문에서 뭔가를 숨기듯 움직이는 걸 보았다. 서로 마주쳤고 짧은 침묵 끝에 민준이 나지막히 물었다. 민준, 지원아, 네가 숨기는 게 있다면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지원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차가운 광기가 교차했다. 지원, 매섭게. 내가 여기서 이러는 이유, 너 그토록 모르는 척 할 거야? 우리 미래는 누가 책임져? 네가 답을 못 찾으니까 내가 찾는 거잖아. 민주는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밤이 깊을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워졌다. 신뢰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지고 두 사람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 너머로 어떤 예감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어둠이 들이우다 집 안에는 늪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점점 진하게 배어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원의 손길은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러나 요즘 그녀의 움직임엔 어딘가 거친 면이 스며 있었다. 숙자의 식사가 토막나고 약을 줄 때 손끝이 이상하게 급하고 의료기구를 다룰 때 표정이 싸늘하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원에게 직설적으로 묻는다. 민준, 굳은 표정. 요 며칠 왜 그렇게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네가 직접 약 먹이고 의료기구도 건드려? 간호사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 지원은 식탁을 집어던질 듯 뚫어져라 쳐다본다. 지원, 냉소적인 웃음. 딱히 내가 못할 이유 있어? 당신이 바쁜 동안 내내 엄마 곁에 있는데 내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할까봐 겁나? 민준, 내가 겁내냐고? 아니, 그냥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달라 보여서 그래. 그 순간 숙자가 약하게 숨을 몰아쉬며 작은 신음을 뱉는다. 지원은 아무 그늘 없이 약을 집어들어 서둘러 입에 밀어 넣으려 한다. 민준이 그 손을 움켜잡는다. 민준, 격렬히. 천천히! 엄마가 힘들어 보여도 이렇게 급하게 하면 위험하다고 했잖아. 지원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그래서 내가 실수라도 해서 엄마한테 무슨 일 나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까? 그 말 끝에 어이없는 침묵이 흐른다. 민주는 더 이상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주먹을 세게 움켜쥔다. 며칠 후 숙자의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다. 숨이 차고 폐가 축축해 보였으며 손끝은 파랗게 질렸다. 지원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본다. 민준 들끓으며 엄마가 이러는데 넌 그냥 보고만 있어? 왜 바로 119에 전화 안 해, 카에? 네가 하는 행동 다 카메라에 나올 거야. 지원 차분하지만 서늘했다. 내가 뭘 어쨌길래? 어차피 이런 날이 언제든 올 거잖아. 당신 엄마 별로 오래 버틸 것 같지도 않았고. 순간 번개처럼 민준의 손이 식탁을 내리쳤다. 지원의 눈동자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 분노 가득. 그만해. 엄마가 네가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 넌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지원 코웃음 치며. 예의?
나도 이 집에서 내가 뭔지, 왜 여기 있는지 생각 많이 했어. 하지만 결론은 하나야.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걸 하기 위해서라고. 집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한 곳이 아니었다. 방마다 싸늘한 그림자, 무거운 숨소리, 아무도 닿지 못하는 분노와 실망만이 차곡차곡 쌓였다. 밤이면 지원은 여전히 어머니 침실을 서성이며 약장을 열었다 닫았다. 기구의 버튼을 조심스럽게 조작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고 단호했다. 창밖에는 거센 파도가 초라한 담장을 때리고 집안에는 사랑도 신뢰도 서서히 소멸해갔다. 민주는 밤마다 거실에 외로이 앉아 어머니의 잦아드는 숨소리를 애써 듣고 또 들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타버린 자리엔 이제 막막함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늘 평화롭던 강릉의 바다는 그 밤만큼은 깊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준과 지원, 그리고 병든 어머니. 그들의 미로 같은 운명에도 돌이킬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닥쳐온 비극 한겨울의 강릉, 붉은 노을이 바닷가를 뒤덮는 저녁이었다. 집안은 끝없는 한기가 감도는 듯 쓸쓸했다. 민주는 퇴근 후 마을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요즘 들어 집에 쉽게 들어서지 못한다.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어쩌지 못하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저녁도 비슷했다. 작은 카페 모퉁이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며 민주는 자꾸만 전화기를 들여다봤다. 어머니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지원과 점점 차가워지는 관계에 숨이 막혔다. 때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바깥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어두운 전등빛이 흘러나왔다. 평소엔 지원이 거실에 앉아 있거나 숙자 방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집안은 유달리 정적이었다. 민준 문을 닫으며 지원아, 나 왔어.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제야 불길한 예감이 번졌다. 서둘러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자 숙자는 헐떡거리며 누워 있었고 옆에서 지원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맡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약통이 바닥에 떨어져 약이 흩어져 있었다. 민준 경악하며 엄마! 엄마, 괜찮아? 손으로 맥을 짚어보고 지원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바로 연락하지 않았어? 지원은 냉담하고 무표정했다. 손끝으로 천천히 흩어진 약들을 줍고 있었다. 지원, 나지막하게.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일했어. 숨도, 심장도 거의 멎었더라고. 민준 절규하며. 그래도 바로 119에 전화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해? 엄마가 얼마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지원은 뜻밖의 차분함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지원, 차갑게. 모두들 마지막을 피하고 싶어 하지. 근데 그게 현실이야. 다 끝날 사람이잖아.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민준, 분노와 오열 사이에서. 누가 널 그런 결정을 하게 했어? 너 정말 내 엄마 걱정한 거 맞아?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순간, 민준의 눈에 지난날 지원의 수상쩍은 행동들이 연달아 떠올랐다. 약을 정확히 분배하지 않았던 일, 알 수 없는 기계 조작, 약을 바꿔치기 하던 섬뜩한 손길. 분위기는 금방 심각한 텅 빈 침묵으로 물들었다. 숙자의 울혈빛 입술, 가늘게 겨우 남아있던 숨소리마저 이내 사라졌다. 온 집안이 순식간에 역겨운 죽음의 정적으로 가라앉았다. 지원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앉아 민준을 응시했다. 민준은 쏟아지는 눈물 사이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민준, 내면 독백.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쉽게 어머니가 날 떠나가다니. 지난 몇 달, 나는 뭘 믿었고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지원, 네가 한동안 보여준 모든 친절과 다정함 속에
과연 진실이란 게 한 조각이라도 있었을까? 지원은 한숨을 짧게 내쉬며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넣은 어둠과 절망, 그리고 민준의 울음만이 길게 이어졌다. 그날 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강릉의 바다는 설핏설핏 차가운 파도를 밀어올렸다. 작은 집은 단 한순간에 모든 온기를 잃고 썰렁한 공허만 남았다. 민주는 어머니의 옛 사진과 어릴 적 추억들이 가득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사진 속 미소 짓던 숙자의 얼굴, 어깨에 기대던 어린 시절의 자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만 남아 민주는 무력하게 무너졌다. 그 밖에 지원은 거실에서 냉담하게 휴대폰을 눌렀다. 누군가와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손놀림. 그녀의 표정에는 눈물이 없다.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번지고 있을 뿐이었다.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앉아 이 비극의 밤을, 그리고 머지않아 드리울 더 깊은 어둠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진실의 장막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뒤 민준의 삶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자리를 잡았다. 서글픈 마음에 잠도 들지 못한 채 그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시시각각 떠오르는 지난 기억 속엔 지원의 얼굴이,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과 혼란으로 번졌다. 며칠이 지났다. 이웃의 권유로 민주는 CCTV 녹화 영상을 꼼꼼히 돌려보기로 했다. 영상을 빠르게 되감던 중 놀랄만한 장면들이 연달아 눈에 들어왔다. 지원이 새벽마다 어머니 방에서 약병을 열람하고 의료기계의 세세한 수치를 조정하는 모습들, 심지어 중요한 서류가 놓인 서랍을 뒤적거리다가 몇몇 종이를 구기거나 찢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며 애써 표정을 감추던 섬뜩한 모습까지. 민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 요동쳤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집착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 뒤, 서랍 속, 금고, 옆. 어머니가 평소 귀하게 여기던 흰색 상자 안에서 한때 분명히 존재했던 유언장과 은행 통장 사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민준 허탈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지원, 이게 무슨 뜻이야? 다 네가 손댄 거 아니야? 왜 엄마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사라진 거지? 내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뒤에선 다 장악하려 했다는 거야? 지원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음을 짓는다. 지원, 냉소적으로. 내가 뭘 장악했다는 건데, 민준? 어디 증거라도 있어? 그런 감정에 휘둘려 남 탓만 하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민준 거의 절규하며. 네가 밤마다 엄마한테 뭐라고 속삭였는지도 다 찍혔어. 약도 너 맘대로 조절했지? 다 카메라에 남아있어. 이제 잡아떼지 마. 긴장감이 흐르는 거실. 민준의 외침에 지원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일그러진다. 그러나 곧 다시 차분함으로 돌아가 고개를 들고 민준을 마주본다. 지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래. 정말 내가 엄마한테 해를 입혔다고 믿고 싶은 거야? 결국 너도 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으니까. 민준. 이 집, 이 땅, 엄마의 유산까지 네가 필요해서 여기 있었던 거야? 지원, 숨이 가쁜 심정으로.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 어차피 네가 전부 품게 될 걸 알면서도 난 그래도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지원의 눈망울 저편엔 후회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번뜩였다. 그 순간 민주는 마지막 단서를 찾듯 지원의 핸드백을 열어본다. 거기엔 최근 날짜가 적힌 부동산 계약서와 수상한 이름이 적힌 서류, 그리고 찢긴 유언장 일부가 숨겨져 있었다. 민준 절망 속 분노. 이것 봐. 다 네가 준비했던 거야.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네 계획은 끝난 셈이었군. 지원은 결국 고개를 숙인다. 이윽고 담담하게 한마디를 내뱉는다. 지원. 사랑했던 것도 꿈꿨던 미래도 결국 나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어.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나한텐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걸 네가 알 리 없지.
순간 민준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집착과 분노, 슬픔과 허탈이 온몸을 휘감았다. 거실 창밖으론 거센 파도가 들려오고 모든 진실이 차가운 밤 공기에 드러난 채 두 사람 사이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가득 번지고 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집안은 쉽게 풀리지 않는 어둠에 잠겼다. 어머니의 부재는 전에 없던 정적과 쓸쓸함을 남겼고 민주는 차가운 식탁에 앉아 하루 종일 거실 벽의 그림자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간은 멈춘 듯 더디게 흘렀다. 숙자의 사진이 걸린 벽 아래엔 꽃이 한아름 시들고 있었다. 민주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가장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뱉었다. 민준, 속삭이듯.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 이 집도 나 자신도 정말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지울 수 없는 영상 속 지원이 밤마다 약을 조절하던 손길과 찢어진 서류 뭉치. 모든 게 퍼즐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이른 아침, 민주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찬장, 침대 밑까지. 어디선가 사라진 통장과 유언장의 흔적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빈 공간들이 무엇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임을 더욱 뼈아프게 느끼게 했다. 지원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옷장을 정리했다. 입가에는 옅은 긴장감과 알 수 없는 불안이 세우며 있었다. 며칠째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동선만 대각선으로 스칠 뿐이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나자 민주는 점차 분노와 절망에 엉켜진 감정에 사로잡혔다. 모든 문서를 다시 한번 뒤지고 금고를 박살낼 듯 열어보며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 거칠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엄마도 집도 결국 남는 건 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는 거실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깨진 유리 파편 사이로 어머니 목소리 같은 메아리만 귓가를 울렸다. 밤이 오면 어둠은 더욱 짙게 집안을 덮었다. 민주는 가끔씩 방 한구석에 웅크려 떠오르는 장면들을 떠올렸다. 지원이 어머니 곁에서 울거나 가족 사진을 바라보던 연약한 모습.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거짓과 탐욕 속 허상은 아니었을까 되풀이했다. 지원 역시 독백을 삼키며 혼자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마치 피가 마른 듯 차가운 바람만 감돌았다. 지원 조용히 자신에게. 나는 어디쯤까지 잘못된 걸까?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게 무너진 이 집에서 난 무엇을 지키려 한 거지? 아침이 밝아오면 싸늘한 집안엔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우고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민주는 방 한구석에 쭈그려 앉아 어린 시절 사진첩을 뒤적이고 지원은 무엇인가 계속 짐을 꾸리듯 옷가지며 서류를 챙긴다. 때로 지나간 기억들이 민준의 머릿속을 두드렸다. 지원이 새댁처럼 어머니 발을 주물러 드리던 때 웃으며 저녁을 차리던 모습.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믿음 속에 스며든 독처럼 쓰디쓰게 느껴졌다. 화가 끓어올라 민주는 결국 지원을 불러 세웠다. 민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너한테 내가 무엇을 더 잃어야 되지? 어머니를, 집을, 이젠 내 자신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거냐고. 지원은 대답하지 않고 애써 냉정한 척 입술을 꼭 다물 뿐이다. 지원 속삭이듯. 나도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지만 결국 남은 게 뭐지? 나 자신조차 용서받지 못할 텐데.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너머에서 몸을 감쌌고 민주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찬장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이 아무 말 못하고 바라보는 듯했고 지원의 그림자는 점점 연기처럼 희미해져 갔다. 그리고 그 밤 민주는 마지막으로 소리 없는 오열을 토했다. 믿음도 사랑도 희망도 모두 한꺼번에 일그러진 채 오직 깊은 어둠만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다. 가차없는 대면 날은 흐렸다. 집 근처 이웃들과 먼 친척들이 숙자의 사망에 관한 절차를 마치고도 유산과 관련된 소문이 마을 전체를 떠돌았다. 지원의 이름도 민준의 이름도 각종 추측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민주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침묵이나 독백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묘 앞,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아래에 가족들과 이웃들을 불렀다. 이 불안과 의심, 그리고 쌓인 침묵을 깨부술 시간이었다. 민준 맞은편에 지원을 세우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혀야겠어요. 유산도, 어머니 죽음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도 더는 감추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웃들의 시선과 친척들의 음산한 눈빛이 두 사람을 둘러쌌다. 지원은 처음엔 의연한 표정이었지만 민준의 단호함과 서늘한 침묵 앞에서 차츰 입술이 떨려 오기 시작했다. 민준, 지원, 네가 이 집에 들어온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에게 내 입으로 설명해봐. 정말 아무것도 숨긴 게 없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지원, 굳은 목소리. 내가 숨긴 게 있다면 당신이 증거를 내밀면 되잖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날 몰아쓰려는 거야?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믿음도 없이? 민주는 주저하지 않았다. 증거물이라 할 만한 영상 일부, 찢어진 유언장의 조각, 지원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을 꺼내 모두의 앞에 펼쳐놓았다. 순간 현장이 술렁였다. 이웃 A. 저 서류. 저거 숙자 아주머니가 생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거야. 친척 B. 아니, 설마 지원 씨가... 지원의 얼굴에 변명이 떠올랐지만 민주는 마지막 칼날처럼 물었다. 민준, 너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니? 아니면 단지 내 어머니의 재산, 내 집, 그게 다였던 거야? 지원의 침묵 끝에 다가온 건 참혹한 진실이었다. 긴장이 끓어오르다. 지원이 울컥하고 웃었다. 지원 비웃음 섞인 목소리. 사랑? 사랑해서 이 모든 걸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해? 난 당신 같은 평범한 남자랑 결혼해서 세상 바뀔 줄 알았지. 하지만 현실은 살아남으려면 내가 지켜야 할 게 필요했어. 민준 목이 쉰 채.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게 뭐야? 남의 어머니, 남의 집,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뒤에 네가 진짜 원한 게 뭐였냐고. 지원은 들끓는 눈물과 분노를 억지로 삼킨 채 마지막 진실을 내뱉었다. 지원.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지? 내 가족은 다 망가진 삶이었고 나 혼자 이곳에 와서 다시는 약자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이 순간 마을 이장은 서류를 매만지며 말했다. 이장, 그동안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오늘 모든 진실이 드러난 만큼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네.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집 앞으로 들어섰고 몇몇 이웃이 숙자의 유언장 조각과 증거를 손에 들었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관철하듯 서늘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다. 지원, 내가 선택한 삶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이제 처음으로 두렵다. 민준의 품엔 어머니의 영정이 남겨졌다. 광풍 같은 시간이란 결국 모든 진실을 드러낸 뒤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고야 만다는 걸 두 사람 모두 한 번 더 실감했다. 집엔 회한의 바람만 부는 것 같았다. 모든 이가 고개를 떨군 채 망연히 그 자리를 지켰다. 황폐한 해변 끝이 온 것 같았다. 경찰차 불빛이 승용차처럼 집 앞을 밝히고 지원은 침착하게 수갑을 찬 채 이별의 말도 남기지 않고 연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해가 지고 바닷바람이 거세진다. 이제 그 집엔 생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흔적들이 남아있던 방도, 한때 나지막한 웃음과 따뜻한 밤 냄새로 채워졌던 부엌도 모두 차갑게 식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 분쟁 관련 서류가 속속 도달했다. 집, 땅, 남은 적금 하나까지 분쟁의 대상이 되어 차디찬 법률 문구 속에서 민주는 점점 더 소외되어 갔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던 채 권리와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고 마을 이웃들까지도 사건의 소용돌이에서 서서히 등을 돌렸다. 민주는 홀로 남았다. 밤이면 매서운 바람이 해변을 가르고 집 안구석 어디에선가 숙자의 낮은 숨소리가
지원이 마지막에 흘린 조용한 울음이 메아리쳤다. 젠장,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민주는 다락방에서 어릴 적 어머니와 찍었던 사진을 꺼냈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미소 짓던 어린 시절,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날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젠 그 모든 게 허상처럼 멀어지고 부분 부분 찢어진 기억만이 남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밤 이후 민주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깊은 새벽 소금기가 진동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수십 번씩 지난 날을 되짚고 선명한 슬픔 속에 자신을 던졌다. 한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민주는 촛불이 꺼진 것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안개가 내려앉은 바닷가, 광풍에 쓰러진 표지판, 깨진 조개 껍데기와 흩어진 해조류만이 모래 위를 덮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민주는 어머니 영정을 꺼내 들고 오래도록 해변에 앉았다. 민준, 내면의 독백. 모든 걸 지켰다고 생각했다. 집도, 가족도, 사랑도. 결국 남은 건 추억과 후회뿐이네. 시간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수평선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파도는 쉼없이 절벽을 때렸다. 민주는 차가운 손끝으로 모래를 움켜쥐며 삼켜버린 눈물을 억누를 순 없었다. 지원과 함께 쌓았던 모든 일상, 매일 아침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었던 그 길, 어머니와 나눴던 마주침, 모두가 거짓말처럼 쓰러졌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배신과 그조차 미움보다 더 깊은 외로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도 사라진 자리엔 고요하지만 서늘한 절망만이 남았다. 이윽고 해가 완전히 저물고 민주는 비로소 턱을 떨며 무너진 목소리로 자신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민준 속삭임. 새해 동안 허상만 좇았다면 남은 건 나와 이 폭풍뿐. 마음도 이 바다와 닮아서 밤이 깊을수록 더 텅 비고 끝도 없게만 느껴진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집도 사랑도 추억조차 모든 것을 잃은 채 민주는 천천히 해변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안개와 파도 그리고 깊어가는 어둠만이 그의 옆을 끝까지 동행해 주었다.